국제혁명당 당원이고요. 일단은 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저희 당이나 저나 나아갈 거에 대한 일단 연설을 조금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길을 가겠다. 저의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이따가 만약에 이거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분이 있으면 그냥 질문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혁명당 김성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평범하게 공부하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단결된 깨어있는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기 위하여 민중의 적, 민주주의의 적,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횡포에 맞서서 국제혁명당과 함께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항해 왔습니다. 일제 팽황 후 81년 동안 땅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가진 자, 여론을 가진 자는 바뀌어왔고 돈을 움직이는 주인 역시도 바뀌어왔습니다. 국난은 계속되고 민생고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8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좁아져 버린 고려반도에서 두 조각이 나뉜 채 계속되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숱한 문제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지쳐만 갔고 지배층이 일삼았던 학살의 역사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단추를 잘못 낀 역사가 홍익인간 DNA를 가진 우리 민족의 혼에 침투해 나가고 있어서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같은 표면적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 역시도 큰 문제로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사회적 매장을 밥을 먹는 행위처럼 해가고 있고 통치자를 구속해야 하는 법은 인간의 자연권마저 쪼여나가는 수단으로 사람을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줘야 하는 도덕은 어느새 서로를 올가매고 타인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무서운 무기로 변신하였습니다. 이런 파시즘적 법치주의와 도덕 환원주의적 도덕 쟁탈전의 폐해가 우리의 정신사를 갉아먹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노래로 가르치는 기본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기본의 개념이 올바로 잡히고 올바름이 기분 좋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갈등의 골과 정신적 문제들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언어의 온도들은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병 앞에서 현실은 그 병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각각 그 세대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어느 한 세대도 편할 날 없는 지금의 사회적 태풍을 우리는 집도 없이 그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을 막는 건 비단 자본가들의 횡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가들의 횡포 또한 문제가 있지만 20%의 일개미가 배불리 먹는 것보다 80%의 일하지 않는 개미를 굶기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온 참담한 결과입니다. 한 전직 대통령이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던 희망의 새 시대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희망은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모든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고 가장 오래 참는 능력이 있으며
모든 부정적 감정을 죽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오직 체념과 포기가 가득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위험성이 높으며 그것이 개인에게 전염되어 자살의 위험도 또한 증가합니다.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해야 들렸는지요? 개인에게 희망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희망으로 둘러싸줄 잔량이 넘치는 사회는 그 희망의 목도리를 절망의 추위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둘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도리가 줄어들어 그 누구의 손에도 없고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절망의 추위에서 목을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새 시대는 이런 절망에서의 달피이자 내던져진 인간의 손을 붙잡아 올리는 시대입니다. 낡고 병든 제도의 사회적 질병을 탈출하고 희망, 사랑, 용기로 죽음을 죽여나가는 시대와 그 개인은 법과 도덕을 초월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에서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으면서도 그리고 그 파도를 지나면서도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오디세우스의 희망의 정신은 현대사회에서 이 모든 국난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은 힘이 셉니다. 용기는 죽음을 죽이면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고 했던 니체의 말 뒤에서 희망은 죽음을 죽이는 것이 용기라면 그 용기를 살리는 것이 자신이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니체 그가 희망을 저주하였을 때조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국난을 뚫을 수 있다고 말한 시대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중순 실시한 대통령 탄핵 직후 모 여론조사에서 향후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로 물어본 설문에서 49.3%가 국민 통합을 말했습니다. 당시 적폐청산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41.3%의 적폐청산보다 무려 8% 높게 나온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회를 종식시키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다짐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 여론조사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표는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지표인 것이죠. 우린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곳곳에 숨어서 국민을 죽여나가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적폐청산 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절에도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는 민심은 절대 거역해서도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희망을 죽여나가는 정치권은 낡은 사고와 흐름을 잃지 못하는 이념 논리에 편승하고 언론은 자정의 기능을 상실하여 정치권의 나팔수 역할과 정치적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세계 최대 산유국 침략을 두고 독재자를 심판하는 군사작전이라고 암암리로 표현한 모 언론사의 행태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해 무지성적인 비난을 가했던 과거의 행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리와 균형의 외교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 국가의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좌우의 또 다른 구분법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자신의 외교 노선을 정하도록 하게끔 정치권과 언론은 선동하고 이를 항보하면서 선거에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는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을 외면한 채 공식 석상에서 중국몽을 아시아의 꿈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또 다른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을 철수시킨과 함께 대통령 업무 보고에 독도가 사라지는 사대주의적 외교를 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약에 불을 붙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이념 논리에 편승하면서 4대 외교를 했음에도 외교적 평화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동시에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얼어붙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참혹한 외교와 더불어 내실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대통령의 손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갔고 그와 함께 합리적 프로세스의 실종은 정권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고 매번 정신적 스트레스와 막대한 손실은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면 이들은 민심과 천심을 거스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이들은 정통성 없는 자동실각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그렇기에 저와 국제혁명당은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과 불통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모든 카페의 빨대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정권은 코로나 백신을 강제 접종하고 비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사회적 죄인으로 만들었으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중심 인물을 아무렇지 않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히었습니다. 지금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그 속내와 본심을 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의 손으로 지켜졌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경의 제39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부만 보겠습니다. 하늘이 끊임없이 청명하려고만 하면 장차 무너질 것이요.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질 것이며 신이 끊임없이 영험하려고만 하면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계곡이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하면 장차 마를 것이다.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장차 소멸할 것이고 통치자가 끊임없이 고귀하고 높게만 행사하려 들면 장차 실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통치자는 스스로를 고과불국으로 낮춰 부르는 것이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속에서 자신을 제왕으로 여길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을 인지하고 국민이 주인임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은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악, 우, 가해, 락을 아는 민족입니다. 자유, 평화, 인권, 복지, 평등,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통제사회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CBDC 사용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고 매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국가에서 안면인식을 곳곳에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과 금융서비스를 안면인식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안전성의 훼손은 물론 수많은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친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벌목을 서슴없이 하여 민둥산을 만들고 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15분 도시를 현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와 카카오톡 검열, 대통령 앞에서 말만 꺼내려 하면 사면타로 입틀막을 시전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권 차원의 손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를 함과 동시에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불투명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개표 시스템과 선거 시스템 개편, 광장 곳곳에서의 집회와 정치운동, 국민 소환제 도입 등등 통제사회와 파시즘 정권에 맞서서 보다 나은 방향을 만들겠다는
견제망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파시즘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방책을 하지 않고 부실한 선거 시스템으로 투표만으로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고생스럽게도 총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상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 크고 작은 수많은 이런 재앙들이 있었는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이 사고들에 대하여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어떤 대통령은 자신들을 받아라는 유가족들에 대하여 실실 웃으며 지나가기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과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고가 났을 때 극성 지지자들이 변호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을 맺지 않는 것도 또한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국가의 원수로서 받은 국민들이 사망한 일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충분히 조직적, 계획적 학살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아는 위기의 국가에서 우리는 실종된 가치들을 회복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지배층의 논리만으로 만들어진 언어의 왜곡은 마치 1984년의 신어사전을 연상케 합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양심 그리고 시민의식입니다. 하늘과 민중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압제자와 참주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마음인 양심과 이를 행하고자 하는 의식인 시민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잘 줍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거짓을 말하는 부모는 많았지만 정작 지배계층에 대해 칼을 들이대는 경우는 없어지고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을 보고 대한민국 경찰은 저런 새끼들 때려 죽이지 않고 뭐하냐 등의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정부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의 탓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 국제혁명당의 전당대회 테마인 생각이 말로 나오고 정직한 말은 실현된다라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문장을 거스르며 언어를 식민지적 마인드셋이 되도록 바꾸었으며 이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현시키면서 정직의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빼앗겨버린 수많은 단어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다시 생기게 되면 대고려 한민족 언어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 민중이 지배층에 의해 잃어버린 수많은 언어들을 다시 프롤레타리아와 시민들의 품으로 되찾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라진 홍익인간 정신과 공정을 되찾는 일 역시도 시급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었다면 그 심판대에 올려서 일벌백계 하는 것, 그것이 공정이라는 건물의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공정은 합리성과 진실을 수반하며 이 과정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불공정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환경적 구분의 이유로 제대로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사면한다면 이는 공정도 정의도 상식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국제혁명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에 임해왔습니다. 통합과 통섭으로서 협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함께 싸우고 도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같이 할 수 있다면
때로는 개인의 양심이 큰 파도를 일으켜 불의의 제국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색으로 보면 사람의 눈이 멀고 5가지 소리로 들으면 사람의 귀가 먹으며 5가지 맛으로 음미하면 입맛에 익는다. 이 도역경 12장의 내용은 저의 정치 모토입니다. 동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적 일부 입장에 다르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적으로 돌리는 것. 자기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 아이들을 외면하는 정신나간 어른이 되는 것.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나 이외의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여 동행하지 않는 것. 이 삶은 교만을 넘어 자신의 정치에 임하는 초심이 깨끗하였더라도 그 초심을 훼손하는 정치가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의 혁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혁명당 지도부에 지구당 창당을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계획이며 현재 작게나마 진전 중에 있습니다. 국제혁명당은 국민을 지키고 올바르지 못한 세력에 부역하는 부역자들을 쳐내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당으로 서기 위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조국 대표, 김재현 대표, 이준석 대표, 용해인 대표, 한창민 대표에게 정당인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자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고 양심을 중하게 여기며 냉철한 두뇌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임할 때 그 시작 단계에 설 수가 있으며 부정선거가 있지 않는 이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주국 그리고 선진국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줌과 동시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국민들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외면하는 정신나간 어른이 되는 것은 국가와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명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정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고 영이 바로 선 국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바른 것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제가 되겠고 국제혁명당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